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갈리게 될 것이고 본인의 포트가 망가질지 상승을 할지가 결판이 나겠죠. 일단 저는 큰 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관세가 좀 발표가 됐고요.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향후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25% 관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4% 관세.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요 20개국 곁에는 부여가 좀 됐고요. 리스트가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수치라고는 하는데 이 확정된 수치가 포인트가 있어요. 최대치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치 확정이라 하면 이제 부과를 하고 나서 이제 당장 이제 시작이 되죠. 4월 5일, 4월 9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최대치를 부과해놓고 협상카드 가져오면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있어서 어제 미 증시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치를 부여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조항사항이 붙었어요. 상호 관세로 있어서 상대국, 미국의 상대국 입장이죠.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죠. 이 상대국의 입장에서 협상 카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자기네들이 맞불 작전으로 갖고 왔을 때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때린다 플러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위비에 대한 그 증액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카드를 갖고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됐어요. 다만 이제 4월 9일부터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상호 관세가 시작돼요. 그때 상대국의 입장에서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확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변동성 매매에 좀 돌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확정이 되는 부분이 상호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순차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다 나오진 않겠지. 순차적으로 나오겠지.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방향성을 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구태여 트럼프가 이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트럼프 1기 때보다 현재 2기 때가 추가 관세가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자산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양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꼭 그래야 됐을까? 그러니까 왜 꼭 그래야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표 발표를 할 때 구매 지표, 구매 관리 지수를 지표를 할 때 그거에 관한 기반이 되는 것이 제조업 지표라든지 서비스업 지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제조업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에 많은 폭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지, 미국 자체 내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업으로 이미 전환이 많이 됐죠. 미국에서는요, 서비스업이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국 내에, 미국 내에 짓기를 원해요. 그렇게 돼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고용률이라든지 임금 상승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노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체질적인 개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조업을 떠나서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으니 해외의 공장들을 제조업을 때려박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서비스업 쪽으로 플랫폼 사업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혼돈의 카오스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상호관세 이후에 차츰차츰 체질적인 개선으로 인해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다시 들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폭에 대한, 증시 진폭에 대한 이런 방향을 봤을 때 현재는 어지러울 수 있고 등락에 대한 폭이 많이 머리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려고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그럼으로 있어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3%대 빠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를 보고
그 이후에 상호 관세가 하나씩 돌출됐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중국이 액션이 벌써 나오는 게 미국 내에 뭐 이걸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틱톡 인수전이 아직 안 끝났죠. 저 아마존이 민수 의향서를 4월 5일 내일 모레까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 틱톡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카드가 좀 나오면서 향후 향방을 살펴도 늦지 않는다. 4월 9일 이후에 방향성 보고 포지션을 다시 잡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만 하자. 이 단기적인 매매라 함은 데이 트레이닝 플러스 뭐 2박 3일 정도의 스윙 매매,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이제 관세가 매겨졌어요. 근데 이미 악재에 대한 반영이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상방 허들을 뚫고 25%를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지금 태스크포스 팀 오늘 금감원에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주로 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재가 자동차 업종 쪽으로 이미 다 나와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진짜 미친 듯이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공매도 시작됐고, 공매도는 이상하게 할이 많지 자동차 업종만큼은 패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자동차 업종이 시작이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나보고 병신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라고? 이거 뭐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미 악재가 다 나온 상태에서 외적인 변수와 내적인 변수, 일단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동차 업종이 될 확률이.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큰 틀에서 있어서에 대한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품절주라든지 뭐 코데지 컴바인, 뭐 제주은행, 뭐 있습니까? 또 뭐 양지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걔네들이 좀 움직이는 것을 좀 포착을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데이 트레이딩 리딩은 좀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포커스가 뭐냐면 품절주기 때문에 유통 주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대응이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시장 중에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어디까지 일어나는지 좀 보면서 섹터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